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매실, 고흥의 유자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입니다. 최근 식품업계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맛도 사로잡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햄버거의 단짝 친구 탄산음료. 그런데 흔히 아는 콜라와 사이다가 아닌 은은한 초록빛을 띱니다. 순천 매실의 상큼하고 청량한 맛을 살린 순천 매실 맥피즈입니다. 조금 느끼한 면이 조금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매실액이 그걸 좀 잡아줘서 되게 좀 달고 상쾌한 맛을 나서 되게 좋아요.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2021년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도 대파와 보석 녹차, 창녕 마늘, 진주 고추 등으로 만든 햄버거가 대표 사례입니다. 4년 동안 800톤의 국내산 식재료를 수급했고 44억 원 이상의 농가 실질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고 협업해서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량의 농산물 수매를 통해서 지역 상생을 지역 특색을 담은 제품을 만들어 사고 파는 이른바 로코노미. 식품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남쌀로 만든 즉석밥과 고흥 유자에이드, 진도 곱창김과 여수 가시 들어간 삼각김밥 등 제품 종류와 함께 로코노미를 활용하는 업계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농산물 써서 하는 거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은 것 같아요. 한 시장조사 기업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로코노미 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맛을 통해 최근 식품 트렌드에 맞게 개발되는 로코노미 열풍이 지역 농어민과 기업의 상생 모델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 산단 내 기업 종사자들이 최근 1년 사이 5천여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악재가 심화하면서 올해 2분기 기준 여수 산단 내 140여 개 석유화학 기업에 고용된 인력 규모는 모두 16,77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7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업계에서는 중국이 생산 라인 증설을 멈추지 않고 있고 정부의 에틸렌 생산 능력 감축 목표치 제시 등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이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수 산단 인력 이탈이 계속 심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아리백 산단 지정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고 복내면 152만여 제곱미터 규모 면적에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아리백 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역에 구축된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등 다양한 전력 공급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대한 아리백 산단 지정이 입주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조기 개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 결과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기본 설계에서 해저 8개 막장을 동시 굴착함으로써 13개월 조기 개통하는 계획이 제시됐지만 실시 설계 계약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기 개통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당초 기본 설계에 반영된 대로 여유 공기 확보와 함께 안매각 방안도 당초대로 복원하라며 시공사 측과 재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은 여수 신덕과 남해 서면을 잇는 7.31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6,717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개통 목표는 2031년 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도심 속 집합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남 동부 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순천시 원도심이 33%, 광양시 중동이 30%, 여수시 학동이 2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과 함께 석유화학, 제철 등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공실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조 전 대표는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27일에는 고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묘소를 참배하고 조국혁신당의 첫 자치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고창, 전주, 익산 등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필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 조 전 대표에게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에서 구조됐던 60대 남성이 치료 끝에 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1일 순천시 서면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 간이탱크에서 쓰러진 채 구조됐던 공장장 6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탱크 안으로 먼저 들어갔던 작업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2명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여수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실 화재로 단지 내 정전이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은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2개 동 86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안은 온통 암흑 세상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전기실에서 기계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각 세대로 연결되는 계통의 부품이 소실돼 단지 안 정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긴급히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전력 과부하로 이마저도 고장이 나면서 속수무책의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과열이 돼가지고 비상발전기도 지금 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이렇게 뭐 장기간 이렇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의 한 5시간 눈이니까 지금 걔가 꺼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발전기도 같이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가동이 멈춘 냉장고안 식자재들이 무대 위에 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지금 다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복구를 해서 근데 냉장고에 냉동실이나 이런 게 음식들이 다 상하잖아요. 또 여름이고.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시 숙소를 급하게 찾아 나서는 입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선풍기도 사용을 못하니까 집에서는 못 자고 모텔 가다가 모텔도 다 차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까운 데로 대비책으로 처갓집까지 살라고요.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측의 대응 방식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본사에 전화해갖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근데도 알았다 말만 해놓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에 말한 사람들이 와갖고 말하니까 나 간두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 아파트의 전력 공급은 전기업체의 밤샘 임시 복구 작업을 통해 정전 이틀째 만에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전기실 내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입주민들은 한여름 무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낙상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직접 운동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무밴드를 다리에 찬 어르신들이 힘차게 양발을 벌려봅니다. 목포의 한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분 한 분을 코칭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지역 대학생들입니다. 이 기구는 안에 모래가 들어있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흔드시면 소리가 나요.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깨우고 몸의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같은 사고를 막는 운동을 배웁니다. 저희 운동 재활이라는 그 커리큘럼으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론적인 거와 실무적인 그 부분들을 같이 사회적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오는 11월까지 전남 전역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건강 생활 운동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내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평균 건강 수명은 73세로 이는 10여 년간 질병을 가진 노년기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의 중요성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스포츠학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인에 대한 논문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현장의 어르신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오셔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고 어르신들 활기차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무안과 한평, 여수 등 전남의 어르신들에게 건강 교육을 진행해온 학생들. 학생들의 열정은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 작지만 의미 있는 건강 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높은 분양가를 보이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건물을 다 올리고도 분양이 안 돼 집집이 비어있고 1억대의 매매 혜택을 제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여 세대 규모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최대 7억 원의 높은 분양가를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을 시작했지만 매매 거래가 좀처럼 없자 일부를 전세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등 1억 원 상당의 혜택까지 내걸었고 관계자는 현재 절반가량 매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신축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광산구의 한 아파트는 2027년 말 입주 예정으로 주택조합용 세대를 제외한 120세대를 올해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거래가 뜸하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분양가 최대 1억 원 혜택을 제공해 3억 원대로 분양받겠습니다. 현재 절반가량 분양이 성사됐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2년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완판된 경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미분양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분양가가 이유고요. 그리고 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탓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4%대의 높은 금리입니다. 미분양이 속출한다고 해도 주요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당장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미분양이 장기화할 경우입니다. 지방 경기가 건설, 부동산하고 관련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설비, 철물, 가구, 전자 이런 데가 다 묶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3년 반 사이 50배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미분양 매입 물량을 5,000호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광주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700여 건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광양과 순천, 목포와 무안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 전세 사기 피해 1,1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760건이 인정되고 피해액은 69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광양과 순천, 나주 순으로 주로 30대와 40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될 경우 생활안정자금과 이사비,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고금리, 관세 장벽에도 올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 19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김을 포함한 수산물이 3억 3,177만 달러로 전체 66.1%를 차지했고 농산 가공품, 분유 등 추김산물, 신선 농산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38개소를 직접 찾아가 이용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실 이용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1대1 면담 방식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해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에 반영해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